정이 있고 낭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쇼팽의 에튜드 겨울바람. 네, 우크라이나의 피아니스트 발렌티나 리시차의 연주로 들으시죠. 네, 냉면을 겨울에 먹죠. 원래 북부지방에서 그 처마에 매달린 고드름을 따서 이제 국수에 말아 먹은 게 냉면이 기원인데 이 겨울바람도 겨울에 들으니까 참 좋아요. 쇼팽이 조국을 떠나서 파리로 가는 도중에 작곡을 했다 그러는데 그 젊은 쇼팽의 마음에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피아니스트 발렌티나 리시차의 연주로 들으셨어요. 네, 오늘은 갓 나온 따끈따끈한 책 한 귀절 읽어드릴게요. 네,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노래, 오페라를 통해 얻은 작은 행복, 이렇게 소제목을 썼고요. 네, 최근 4년 동안 나의 시청각 세계는 인터넷 오페라로 아롱졌다. 방송국 밥을 먹으면서 잠 안 오는 새벽녘까지 방송 아닌 걸 열심히도 찾아본 버릇 때문이었다. 나름 푸닥거리가 아니었나 싶다. 그 때문에 책까지 내게 됐으니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다. 공영방송사의 주인인 국민을 비롯해 많은 분들께 그렇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네, 오페라 홀릭이라는
제목이 책으로 오페라의 역사, 그다음에 오페라에 얽힌 사랑 이야기, 그다음에 특히 모차르트, 비제, 페르골레지, 벨리니 오페라에 얽힌 아픈 사연, 이걸 쭉 아주 알뜰하게 버무려서 담은 책인데요. 제목이 오페라 홀릭. 놀랍게도 MBC 현직 기자, 이보경 기자가 이걸 썼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이보경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오페라 홀릭 그러면 무슨 알코올릭처럼 오페라에 중독됐다 그런 소리 같은데 어쩌다가 멀쩡한 분이 오페라 중독이 되셨어요? 오페라 홀릭, 네. 홀려진다, 홀린다, 홀린다. 이런 강한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한 그 제목 짓기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MC 말씀하신 대로 오페라의 중독 참 즐거운 중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직접적인 계기는 이채훈 MC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가요? 2012년 봄에 처음 한강길 재단이라는 사무실에서 클래식 음악 강연을 여셨잖아요. 그랬군요. 예, 그 초창기부터 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참가한 그 청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제일 큰 특징은 음악을 유튜브 네. 음악을 소개를 해 주시고 그걸로 들었잖아요. 보통 네. 이제 클래식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쿠스틱 그러니까 듣는 이 음향 효과도 이것도 아주 네. 훌륭하고 스피커도 뭔가 아주 고급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막 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기가 쉽고 저도 이제 막연하게나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PD님이 그때 이제 처음 시작하신 강연은 전부 유튜브 음악을 소개해 주시는 거였어요. 예. 모차르트 본인이 이제 제일 좋아하는 작곡가시잖아요. 모차르트 음악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소개를 해 주셨는데 네. 저도 이 훌륭한 음악들을 유튜브로 그냥 들어도 좋구나 하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집에서도 뭐 막 고급 스피커 이런 거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유튜브에 이채훈 MC 이채훈 길잡이가 소개해 주신 음악 집에 가서 다시 듣고 복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오페라로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어디 보니까 네. 옆에 연관되는 동영상에 오페라 영상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시간이 더군다나 2시간 32분 뭐 이렇게 풀로 떠 있는 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네. 이제 오페라도 이렇게 풀로 그냥 공짜로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는 건가 하고 네. 한번 클릭을 해본 게 계기가 됐고요. 네. 그때 그 작품은 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라보엠이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음악도 너무 좋지만 가사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자막 나오는 거 보면서 들으니까는 그 음악이 더 사무치게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2시간 32분인가 하여튼 그걸 다 듣는 동안 너무 아주 이제 그 새 세계 신천지를 발견했다 이런 들뜬 느낌이었어요. 네.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꾸준히 이렇게 많이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로 음악을 소개해 드린 거는 음악이 시간과 돈이 있는 사람이 전유물이어서는 안 된다. 특히나 요즘 시대에 그 상처 있고 좌절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그 돈을 안 들이고 좀 즐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유튜브가 좋다. 특히나 재미있는 동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유튜브를 권한다. 그랬는데 우리 이보경 기자께서 참 그 저희 훌륭한 제자이십니다. 근데 청출어람이라고 이렇게 저는 상상도 못할 이런 오페라에 대한 책까지 내셔서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그 오페라의 매력이 뭐예요? 오페라 매력은 음악 클래식이든 모든 음악의 매력이라고 그럴까 이제 우리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 힘은 감정을 표현을 해주고 그다음에 공감을 하게 하고 그런 거잖아요. 뭐 우리 가요도 마찬가지고 무슨 찬송가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그 거룩함의 감정에 동참하고 또 어떤 뭐 희로애락의 감정에 동참하고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클래식도 그 기악곡에서도 막 그런 거를 느낄 수 있고 같이 카타르시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오페라를 제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들어보니까는 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요. 이 음악을 통해서 경험하는 감정 세계를 무지개 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라색은 뭐 신성함, 경건함, 빨간색은 열정, 푸른색은 뭐 차가움이라든지 차분함, 또 노란색은 뭐 희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면요. 기악곡에서 느끼는 감정의 어떤 흐름에 동참하는 그런 기분은 무지갯빛이 아롱지는 그런 어떤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오페라에서 느끼는 이 음악을 통한 그런 동참의 감정 이거는 뭐냐면요. 그런 무지갯빛이 아롱지는 어떤 청천연 세계의 화면을 화소를 넣어서 네.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네.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그 가사를 통해서 가령 비탄이라고 하더라도 죽음의 비탄의 감정이라고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가사를 통해서 듣는 비탄, 그다음에 무슨 시련의 비탄, 또 어떤 뭐 조국을 잃었을 때 막 부르는 그런 합창에서 느껴지는 비탄 이런 게 다 같은 비탄이지만 그 가사 그 디테일에 네. 따라서 그게 다르고 이제 결이 다르고 음영이 다르고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저는 클래식 중에서 특히 오페라의 매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그 클래식 음악 특히 오페라를 이렇게 색채에 비유해서 얘기해 주시니까 참 근사하군요. 네네. 그 오페라를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들으셨어요. 예. 그 과정이 뭐 MBC에서 말하자면 뭐 상처 입은 그런 거에 대한 자기 치유 뭐 그런 측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이보경 기자가 그 국제부 그다음에 문화부에서 굉장히 오래 25년 이상 활약한 베테랑 기자거든요. 근데 지금 김재철 체제 이후에 좀 뭐 유능한 기자 PD들이 전부 다 일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인지사로 쫓겨나 있죠 지금. 예. 그래서 그 상처도 있을 텐데 그 자기 치유도 좀 됐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진짜 요새 너무 막막하고 힘든 시기지 않습니까? 또 네. 언제까지 이렇게 또 힘들고 여러 가지 뭐 할 것 없이 어려운 시기가 지속될지도 잘 모르는 거고 네. 그런 시기에 제가 뭐 MBC에서 경인지사에서 근무 중이라는 거 가지고 상처 입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니까 진짜 너무 엄살 부리는 것 같고 그렇죠. 너무 진짜 그냥 꾀병 부리는 것 같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나름대로 또 뭐 상처가 있는 거고 그런 거였습니다. 네. 그 시기에 클래식 음악을 알게 되고 힐링 효과 이게 너무너무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음악을 좀 들으면서 갈까요? 이보경 기자님이 그 책에서 그 굉장히 높이 평가한 오페라 중에 하나가 비제의 카르멘.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오페라 서열 상위에 올라 있는데요. 카르멘에 나오는 하바네라. 네, 들어볼까요? 안젤라 기오르기가 노래합니다.
네, 비세의 오페라 카르멘에 나오는 하바네라 여주인공 카르멘이 그 투사 산호세를 유혹하는 아주 근사한 노래죠. 네. 네, 이 카르멘은 우리 이보경 기자가 추천한 한국인이 좋아할 만한 오페라 10편 중에서 맨 1위에 올라 있어요. 네. 네, 왜 그랬죠? 네. 다른 CD 전집에 네, 이제 9편이 묶여 나온 CD 전집이 있습니다. 아. 2013년에 아 예, 묶여 나온 거 DVD 죠? 오페라 네, DVD? 그렇죠. 한국인이 좋아할 만한 DVD 오페라 9편하고 네. 그다음에 뮤지컬 하나 레미제라블 네, 이렇게 네. 묶어서 10편을 내놨는데요. 네. 거기 준해서 이제 뭐 1, 2, 3, 4 이렇게 돼 있는 거 참고로 해서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오페라 10편 이렇게 추천을 해봤습니다. 그 네. 1위에 카르멘을 올려놓았죠. 예, 네. 책 앞머리에 한국인이 좋아할 만한 오페라 10편, 그다음에 네. 우리말 자막으로 된 오페라 전곡 20편, 네. 그다음에 오페라로 즐기는 문학의 고전 30편 등등 아주 그냥 알뜰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뭐죠?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노래를 들었는데 뭐 다른 거꾸로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는 노래도 많이 나오죠. 아주 많이 나오죠. 그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는 인물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돈조반니? 예, 돈조반니를 빼놓고는 예.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돈조반니에는 뭐 인물이 인물이다 보니까 여자를 유혹하는 곡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재밌는 세레나데가 하나 있습니다. 만돌린만 치면서 예. 부르는 세레나데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부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여자분이 엘비라, 등장을 합니다. 도나 엘비라. 엘비라, 예. 도나 엘비라는 돈조반니의 언약을 그대로 믿고 자기가 부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성인데요. 네네. 이 여성의 시녀를 한번 뭐 꼬셔보자 하면서 또 돈조반니가 부르는 노래가 이 세레나데거든요. 예. 오늘은 체자레 시에피 가수 바리톤 체자레 시에피가 부른 곡으로 한번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들어보죠. 네, 모차르트 오페라 돈조반니 2막에 나오는 돈조반니 세레나데, 네, 바리톤 체사레 시에피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추천해 준 노래였습니다. 네, 좋아할 만한 오페라 10편에 돈조반니 4등으로 올라 있네요. 예. 무슨이라고 해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가요? 네, 그렇군요. 네, 그 본문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전체 훑기해서 오페라 남녀 이렇게 챕터 제목을 정해놨어요. 네. 그래서 오페라 역사를 쫙 훑어보는데 이 키워드가 뭐예요? 연애, 불륜 뭐 이런 거예요? 아무래도 오페라라는 장르가 사랑으로 회오리치는 그렇죠. 네, 그런 분야거든요. 네네. 그렇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조국의 또 자애 네.
박애 이런 거를 노래하는 좋은 작품들도 무척 많습니다. 다 사랑이죠. 다 사랑이에요. 네, 예. 그것도 사랑이죠. 네. 예, 드높은 네. 그런 사랑이니까는 아무래도 사랑이 이 장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이제 오늘 지금 들어보신 돈조반니 네. 이거는 제가 이제 MC 말씀대로 네 번째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적어놓긴 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주 친숙한 곡이 네. 카르멘하고 또 두 번째 세비야의 이발사, 그렇죠. 예, 네.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 그거 아주 흥미로운 그런 희극 가곡인데 네. 가극인데 여기도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 귀에 익숙한 그런 좋은 곡들이 무척 많아서 제가 이제 예.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적어놓고 돈조반니는 네 번째로 적어놨습니다만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오페라는 돈조반니거든요. 아, 네.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것하고 네. 중간중간 또 생각날 때 이 재밌는 부분 이렇게 들은 거 다 치면 한 20번 들은 것 같아요. 우와. 앞으로도 또 계속 죽을 때까지 엄청나게 많이 들을 것 같고 네. 유튜브에는 또 갈수록 고화질, 고음질 이런 좋은 작품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그 연출 좋은 돈조반니가 새로 떴다 그러면 또 항상 저는 이제 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랑, 연애, 불륜 이런 거 모티브인가 하고 물으셨는데요. 네. 이 이제 예술이라는 장르에서 우리가 카타르시스나 어떤 뭐 감정의 어떤 그 소모에 따른 상쾌함 이런 걸 얻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평소 살아갈 때는 모범생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저는 안 그런데. 일반 생활에서는 아무래도 모범생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이 서로 살고 말쑥하고 예, 예. 그런 식으로 교통 정리를 하면서 살고 있지만 네. 인간성을 구성하는 그런 요건 중에 말쑥함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찌질함, 야함, 껄렁함 이런 뭐 비열함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 많은 이 재밌는 그런 구성 요소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모아서 한번 이제 같이 그런 요소들하고도 같이 놀고 같이 네. 이제 길들이면서 이렇게 어루만지고 하는 그런 시간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술품 감상 네. 또 오페라 감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돈조반니는 누아르죠. 홍콩 누아르라는 게 영화에서도 그래요? 있지 않습니까? 네. 오페라에서도 이거 누아르적인 거예요. 돈조반니. 그런 거 누아르라고 홍콩 누아르하고 비슷한 오페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또 처음부터 끝까지가 너무 아름다운 노래지 않습니까? 3시간짜리 그렇죠. 아름다운 노래 한 곡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돈조반니를 엄청나게 좋다고 칭송한 그런 많은 문인들이 하며 또 뭐 철학자들 하며 얼마나 많습니까? 네, 키에르케고르나 뭐 E.T.A. 호프만 같은 19세기 문학가들과 사상가들이 돈조반니를 어마어마하게 예찬을 했죠. 네네. 이 PD님 말씀대로 키에르케고르는 돈조반니를 고전의 금자탑이다 이렇게 말을 그렇죠. 하면서 호메로스 그러니까 일리아드, 네. 예, 일리아드, 일리아드나 또 파우스트. 괴테의 파우스트를 능가하는 고전의 금자탑이다 이렇게 추켜 네. 세웠거든요. 네. 그리고 바그너도 오페라들 중에 오페라다 이렇게 말하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좋은 작품이라는 거는 보증 수표나 다름없는데 네. 이런 우리가 계속 이 연출 같은 거 새로 업데이트 되는 거 이렇게 듣고 하면서 또 그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면은 연애, 불륜, 사랑 이런 측면에 중점을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돈조반니가 참 여러 가지 연출이 있는데 이제 고전적으로 연출한 것도 굉장히 많지만 네. 현대식으로 연출한 것도 굉장히 많죠. 네. 특히나 그 유명한 연출가 페터 셀라스가 연출한 거 보니까 예. 돈조반니와 레포렐로가 흑인으로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총 들고 이제 뉴욕 그저 뭐죠 브루클린 거기 네. 그쪽에 뒷골목에서 일어나는 일로 그렇게 해놨는데 또 보면 그 뭐 찌질하고 좀 뭐 그런 것도 있다 그런 말씀하셨고 뭐 홍콩 누아르 얘기도 하셨는데 그렇게 연출해 놓고 보니까 이 홍콩 누아르 같은 느낌이 더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특별한 필연적인 이유가 없는데 주인공 옷을 자꾸 벗기더라고요. 그냥 돈조반니가 1막 끝날 때도 그냥 우통을 다 벗어버리고 네. 2막 끝날 때도 우통 벗어버리고 그러는데 누드르 막 그 흥행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보경 기자님이 추천한 우리말 자막으로 된 인터넷 오페라 20개 그중에 맨 위에 올라 있는 게 세멜레인데 세멜레 요거는 핸델이
오라토리오죠 원래. 근데 그걸 요즘은 그 오라토리오도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걸 오페라로 이제 고쳐서 이제 무대에 올린 걸 봤는데 거기 여주인공 세멜라가 그냥 옷을 홀딱 다 벗고 나서 무대로 뒤로 그냥 퇴장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핸델 당시에도 이거는 오라토리오가 아니라 저열하고 음탕한 오페라다 그런 평을 들었는데 진짜로 음탕한 오페라더라고요. 그 이제 오페라가 뭐 침몰하는 배다 그랬는데 이 장르 전체를 인양하다시피 한 소프라노 가수가 이제 인구에 회자되지 않습니까? 안나 네트랩코라고 하는데요. 아, 네트랩코. 예. 이분 뭐 노래 너무 잘하고 하지만은 다른 소프라노들하고 아주 뚜렷하게 차별되는 게 바로 섹시 컨셉을 아주 항상 맞아요. 예, 거리낌 없이 구사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페라계의 클래식계의 마돈나라고 불리죠. 그렇죠. 예, 이런 예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본 비발디 오페라 중에 테너가 주인공인데요. 그 테너 가수가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열연을 합니다. 네. 그게 화면에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상태 그대로 나오죠. 오, 그거 예. 봐야 되겠네. 우리가 정말 호기심 가지는 그런 몸의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이제 멋지게 황제임을 나타내기 위한 망토 이런 거는 걸쳤습니다. 비발디 그 제목이? 비발디 헤라클레스입니다. 아, 예. 저도 꼭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아까 안나 네트레코 얘기하셨는데 네. 그 클래식계 섹시 스타다 뭐 그러죠. 그래서 듣는 오페라에서 보는 오페라로 유행을 바꿨다 그러는데 이건 오페라는 이제 소리만 들을 게 아니라 정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안나 네트레코가 2011년에 한국에 올라다가 취소했어요. 근데 2016년에 온다 그래요. 또 오면 또 가서 또 봤으면 좋겠는데 좀 비싸겠죠. 네. 네, 음악도 듣고 갈까요? 도니제티 오페라 그 사랑의 묘약 중에서 남몰래 흐르는 눈물. 이거는 굉장히 뭐 사랑에 실패해서 슬퍼서 우는 노래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여주인공 아디나가 자기를 사랑해서 눈물 흘리는 걸 보고 남자 주인공 네모리노가 아주 기뻐하면서 부르는 노래죠. 네. 요나스 카우프만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Del suo
네,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이 묘하게 나오는 남몰래 흐르는 눈물, 네,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노래로 들으셨어요. 네, 이보경 기자가 쓴 오페라 홀릭 참 재미있는 책인데요. 첫 대목 읽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네. 여러모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다. 이런 때일수록 심신을 보할 음악을 찾아 듣기를 권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모차르트 음악이 좋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음미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그 세계에 발을 들였으면 싶다. 이렇게 시작해요. 네, 모차르트 음악이 이보경 기자한테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이채원 길잡이가 제일 큰 역할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선배가 쓰신 책이 내가 사랑하는 모차르트 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2003년인가 4년에 내셨죠? 2006년. 네. 네네. 그 책도 제가 이제 사서 네. 일단 읽었는데 그때는 모차르트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해가지고 책 진도가 잘 안 나가더라고요. 네. 네,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그 인상은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 2012년 봄에 한강길 재단에서 하셨던 그 무료 음악 강의, 무료 클래식 강의 그때도 이제 모차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시고 저도 너무 공감하면서 듣고 하다 보니까는 모차르트를 통해서 클래식 세계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모차르트를 모차 사랑하는 차 사랑할 모자에다가 그 술의 차 해서 모차루트 길. 네. 그래서 클래식 음악에 들어가는 길을 모차루트라고 써놓으셨네요 책에. 그 모차르트의 아리아 중에 뭐 하나 권하고 싶은 곡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모차르트 아리아 중에 전부 다 통틀어서 생각나는 곡은요. 네. 저는 피가로의 결혼에서 네. 꼬마 바람둥이로 나오죠. 시동 케루비노. 네. 예, 케루비노가 부르는 노래 중에 보이 케사페테. 사랑이 뭔지 아시는 예, 사랑이 뭔지 그대들. 아시는 그대들 예, 하는 그 아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제일 감명 깊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피가로의 결혼 2막에 나오는 케루비노의 아리아 보이케 사페테. 네, 이 역할은 케루비노가 극 중에서는 사춘기 남자인데 보통은 여자가 해요. 메조소프라노. 그래서 오늘은 메조소프라노 수잔 단코의 노래로 들어보실까요?
네. 피가로의 결혼 2막에 나오는 케루비노의 아리아, 보이케 사페테, 사랑이 뭔지 아는 그대들, 네, 메조소프라노, 수산 단코의 노래를 들으셨어요. 그 이보경 씨 책 오페라 홀릭 보면 네. 모차르트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맨 글머리에도 음악 요법의 약손 모차르트를 따라서 이렇게 시작하고요. 모차르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나 그 모차르트를 일종의 페미니스트로 해석한 대목도 있더군요. 네. 네, 피가로의 결혼을 보면 특히나 모차르트가 페미니스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 강자인 백작과 그 피가로는 조금 이제 멍청한 반면에 그 약자인 백작 부인과 수잔나가 연합을 해서 그 네. 백작을 꼼짝 못하게 하고 사과를 받아내는 네. 그런 어떤 여성의 어떤 주체적인 모습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네. 네,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피가로의 결혼 네, 백작 부인하고 그다음에 하녀 수잔나 네, 이거를 소프라노들이 아주 부르기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이제 그런 주역을 자주 맡는 그런 외국 가수들 인터뷰한 것을 들어봤는데요. 모차르트 노래는 정말 여성을 배려하지 않은 것이 없다. 네, 그다음에 모든 영예와 고상함 네. 이런 거를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네. 진정한 모차르트는 정말 불멸의 페미니스트다 이런 네. 말을 자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제가 듣기에도 피가로의 결혼에 이나 돈조반이나 네, 또는 뭐 코시판 투테 여자는 다 그래 네, 또는 마술피리 그래서 가장 숭고한 느낌을 주는 노래는 꼭 여자 주인공이 부르게 돼 있어요. 네, 네, 차차 다 들어보면 좋을 텐데 오늘은 그 저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백작 부인의 아리아 도베 소노 아름다운 날은 가고 네 그걸 들어보실 텐데요. 그 이보경 기자가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모차르트를 페미니스트로 이렇게 보는 그 이유 중에 8할은 음악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우아하게 대우한 공적 때문이다. 네. 네, 아주 멋진 표현을 쓰였네요. 그래서 이 우아한 목소리로 소프라노 리자 델라 카사가 부른 백작 부인 아리아 도베소노 네, 함께 들어볼까요?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네.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인터넷 오페라로 경험한 1000개의 세상. 돈 안 들이고 오페라 즐기기. 매력 넘치는 오페라 이야기. 네, MBC 이보경 기자가 쓴 오페라 홀리의 이제 표제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오늘 이보경 기자와 함께 오페라 얘기를 나눴는데요. 12월 17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글쎄요. 베토벤이 태어난 날이죠. 베토벤 생일입니다. 네. 1770년 12월 17일 태어났죠. 베토벤도 오페라 피델리오를 성공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죠. 사람들이 그 너무 길고 장황하니까 좀 짧게 줄이라고 막 그러니까 절대로 음표 하나 못 고친다고 팍팍 우겼다가 뭐 리히노프스키 공작 부인이 뭐 어머니 이름으로 간청하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고쳤다. 그래서 3번 고쳤죠. 네. 고칠 때마다 서곡을 새로 써서 레오노레 서곡이 3개 있고 네 번째 공연할 때 이제 피델리오 서곡을 쓰고 네. 그랬죠. 네, 이보경 기자 책 오페라 홀릭에도 피델리오에 대한 얘기가 있죠. 네. 네, 어떤 얘기 하셨더라? 피델리오 외동 오페라죠. 그렇죠. 베토벤의 외동 오페라고요. 다른 편이죠. 네, 정말로 자식 취급을 해가지고요. 네. 이 아이는 내 영혼의 진땀을 빼갔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라고 하면서 네. 자식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 피델리오 그 1막 끝 부분 그리고 2막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죄수들의 합창. 늘 어둠 속에 있던 죄수들이 햇빛을 보고 그 행복한 마음을 노래하는 어떻게 보면 베토벤이 노래한 영원한 자유의 찬가 같은 노래죠. 네. 네. 이 노래를 이제 들으면서 오늘 인사를 드릴까 하는데 이보경 기자님 그 오페라 홀릭에서 꼭 한마디 하고 싶었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네, 우리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는 노래방 많이 가지 않습니까? 3분짜리 네. 노래 엄청나게 많이 부르고 듣고 이제 많이 즐기는데요. 네. 3분짜리 노래도 좋지만 이제 3시간짜리 노래도 한번 들어보자. 네. 그게 바로 오페라입니다. 네.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힘들 때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오페라의 어떤 위대한 힘. 네, 이보경 기자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 피델리오에 나오는 죄수들의 합창 오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